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20대 때 대학을 다닐 때요, 의상학과 나왔거든요. 그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아, 이걸 배우고 싶다. 졸업하고 나서 꼭두 교육원에서 좀 더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내려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말이나 글은 어려우니까 그림은 그려지네, 그릴 수 있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안 편해.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번에도 사랑과 감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되게 감사하고 사랑한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진짜 드문 것 같아요. 문자로는 가능한데 직접 얼굴을 보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한 거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시 같은 감사와 사랑 제목은 원래는 침 같은 이었어요. 침 같은 감사와 사랑이었는데 작년에 아프면서 침 치료를 했고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했거든요. 침은 한두 번 만다고 낫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 긴 시간을 치료를 받아야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이 되게 아프지만 감사했고, 그래서 침 같은 감사와 사랑의 순간을 기록하자 했는데 침이 좀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시로 바꿨어요. 실패에 감듯이. 그런 주제를 잡았고 거기서 산책하면서 봤던 자연들에서 얻었던 마음의 소리들, 영감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 좀 더 전에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보호자로 입원하게 되면서 엄마가 큰 수술을 앞두고도 가서 밥 먹어라, 뭐 커피 사 마시고 와라 계속 저를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로 들렸어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래서 이거를 그림책 이야기로 해봐야겠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프면서 그렇게 좀 멈춘 상태였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담고 싶고 감사를 담고 싶고, 그래서 잡은 주제입니다. 대부분 드로잉 작업이고요. 아직 앉아서 작업을 제대로 못해요. 1시간 이상 하면 아직도 몸이 불편해서 서서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그냥 연필 작업이었고, 또 지금은 또 잠깐 멈춰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아프고 힘들었던 거는 나만 보는 일기장에 다 기록돼 있고요. 어두운 그림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쓰고 그리고 계속 말하고 행동하면 글로 간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글로 가려고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책을 찾아봤는데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것을 계속 떠올리고 행동하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쉬니까 좋네, 산책할 수 있어서 좋네, 돈은 못 벌지만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자연을 깊게 들어볼 수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막 과정을 중요한다면서도 결과를 보고 쫓아가고 있는지도 좀 생각하게 됐고, 지금 또 이 인터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왜 나는 이런 카메라와 다른 사람의 이런 시선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어려워할까? 이것도 계속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약간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그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두운 그림이 없는 이유는 그때는 그림을 못 그렸어요. 아예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파서? 네, 아파서 이렇게 서 있지를 못했어요. 통증이 방사통으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못 서 있어요. 앉는 건 더더욱 안 되고, 그러니까 한 200m 걸으면 앉아야 되는 상황. 밤샘 작업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전혀 안 되고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훨씬 작업을 많이 한 사람도 건강한데 생각해 보니까 기본 값이 달랐어요. 제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활동하면 안 되겠다를 알게 된 거죠. 전혀 막 이렇게 밤새고 코피 흘려가면서 작업하지 않아요. 하면 무조건 쉬어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안 좋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된 거다? 네, 근데 허리가 아픈 적이 없어서 허리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그림과 나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거진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 때. 이거는 나야. 그러니까 그림을 뭐라 하면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림은 그림이고 나는 나고 생활은 생활이고 일은 일, 분리가 되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제 그림 형식이 일기예요. 일기 형식. 맨발이 일기. 오늘을 웃으며도 할머니가 쓴 일기 같고, 지금 이런 것도 제가 보면 대부분 그 메모나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기록하는 게 저한테는 창작으로 이어지는 그냥 좋은 건데 왜 일상을 기록하는 게 그냥 좋다고? 네, 왜 좋죠? 왜 좋은 건 그러면은 없는데 그냥 일기 쓰는 학생이 일기 쓰는 게 좋아서 계속 쓰는 거네요? 말하자면? 일기 쓰는 게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아픈 시기에 내가 이제 그림을 안 그려도 되지 않을까? 못 그려도 다른 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몸이 닿으니까 또 하고 있어요. 아, 이때는 힘들었구나. 아, 이때는 좋았구나. 그때 그 감정들이 다 기억이 나니까요. 좋아요. 아니면 다 잊어먹거든요. 그거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남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책으로든, 뭐 인쇄물로든, 영상으로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좀 다독거리고 싶었고, 그 다음 가족들, 뭐 아빠나 이렇게 오늘을 웃으며도 그렇고 콩콩콩도 그렇고 아빠를 좀 위로해주고 싶었고 엄마나 가족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었고, 그러니까 큰 대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 그리고 가족 아니면 친구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이 질문이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해요. 아, 왜 그렇지? 그리고 답이 뭐 그날 저녁에 나올 때도 있고 한 달이나 뭐 1년 뒤에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뭐가 될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뭐가 됐냐면 아프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영감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랬대. 이런 상처와 아픔이 또 영감이 되는구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시기에 그냥 그리는 거예요. 뭐야, 따라하는 게. 그냥 그리고 있어요. 네. 콩콩군 할머니 돌아가시고 지었고요. 오늘은 웃으면은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치매에 걸렸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르게 지었는데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니까. 그래서 아, 젊고 씩씩하고 건강했을 때 이야기를 담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웃으면을 만들었어요. 신기한 게 그 책을 어디 가서 낭독을 하면 우는 분이 계세요. 어린애들은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데 그 어디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나 봐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전달이 되는구나. 아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또 조금 달라진 게 몇 년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또 내가 할 수 있구나.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습니다. 근데 또 네, 그렇네요. 한창 불교책 찾아봤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최근에 또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사후세계 이런 책들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쪽으로 계속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은 아가 그 장면을 다시 그렸어요. 피셔츠에만 있는 작품이에요? 아니면 작품이 따로 있어요? 여기 그냥 이 장면 보고 그린 거예요. 여기 장면 나오거든요. 보고 싶은 아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그린. 여기. 같은 거네 그냥. 네. 할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시고 할머니께서 아빠를 홀로 키우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되게 긍정적이셨어요. 아, 나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말씀하셨고 신기한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알았죠. 아, 엄청난 존재였구나. 몰랐죠.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하죠. 엄마 아빠도 분명 나에게는 그런 존재일 거다. 있을 때 잘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콩콩콩 이유진. 본동댁과 대천댁은 옆집에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한 스님이 둘은 같은 날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점쳐줬어요. 진짜로 하루 차이로 돌아가셨어요. 자식을 키우고 손자 손녀도 보고 이제야 내 몸을 돌보며 여유가 있네 할 때쯤 내가 아프기 시작했어. 그런 때는 따로 없는 거야. 여유만 있는 그런 때. 친구도 아팠어. 병원에 입원한 지 7년. 친구를 못 본 지는 더 긴 시간이 흘렀어. 친구가 이 세상 시간을 끝내고 하늘로 간다더군. 너무 오래 누워 있었어. 밝은 빛을 따라가면 돼. 달인가? 별인가? 먼저 간 서방의 목소리인가? 두려워 말자. 이렇게 친구를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네. 보름달 뜨면 우린 콩떡 해먹고 놀 거야. 보고 싶은 아가. 땀으로 콩을 키웠어. 주름으로 나를 키우고 친구와는 웃음을 키웠지. 안녕. 흐흐 콩콩콩콩 크크 콩콩콩콩. 여기서 이 웃음소리에서 제목을 따왔거든요. 흐랑 크를 합쳐가지고. 할머니 자유롭지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이렇게 끝납니다. 생각나네요, 할머니가.
조금 달라요. 일그림 할 때는 내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지 몰랐어요. 그렇게 막 힘들어 보이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런 작업할 때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재밌는 거죠. 막 눈코 찍고 있으면 같이 따라 웃고 있고 이런데, 일할 때는 내가 무슨 두더지도 아니고 이렇게 땅 속에서 땅만 파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컸어요. 이제는 과정이 즐거운 일을 하자. 이렇게 잠깐 책으로 결과가 나오면 되게 기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진짜 잠깐이에요. 아니면 그 다음 또 다시 과정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정이 즐거운 쪽으로 가자. 그게 그림책 낭독이 됐어요.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이쪽이 맞을 수도 있겠다. 창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고민되는 거 뭐냐면, 나는 자연을 그냥 관찰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와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려라면 하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워크숍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사물을 그리는 거를 실력이 부족해서 못 그려요. 그렇게.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많이 했어요. 관찰을 늘리려면 왼손으로도 그려보고, 다른 손으로도 그려보고, 눈 감고도 그려보고, 종이를 거꾸로도 그려보래요. 그런 방법을 계속하면서 내 선을 찾고 있다? 똑같이 사물 그리는 게 저는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이것도 눈을 감고 그리거나 아니면 종이를 보지 않고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수정을 하는 거죠. 왜 눈을 보지 않고 그래요? 처음에 그게 관찰력을 높인다 그래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오는 선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재밌네. 약간 나를 정화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감정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네. 뭐 생각도 그렇고, 그 어떤 부분에 물을 주면 그게 더 살아나잖아요. 좀 더 밝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글자를 숨겨놓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써서 그림에 넣어놨어요. 여기서도 계속 뭘 쓴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도 많이 담았고요. 여기에 이것도 당신이 존재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네, 이런 작업을 했고, 그게 궁금해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담았는데 보는 사람이 그걸 느낄까? 예를 들면 어떤 감정을 담았는데 보는 사람이 내가 넣었던 그걸 느낄까? 생각할까? 전해질까? 되게 파란 하늘에 외로운 소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소녀가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녀에게는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어떤 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못 받고 있고, 그걸 작가는 이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안에 잎사귀 같이 생긴, 아니 하트 같이 생긴 잎사귀인지 그 안에다가 이 아이를 그려줬고, 그리고 하늘에는, 파란 하늘에는 노란 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내 별이고 하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별 같아요. 그렇게 저는 관계로서 느꼈어요. 이런 이야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걸 전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였는데요, 작가는? 이게 연주하다라는 시리즈거든요. 처음에 어떤 1번이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나갔던 건데, 꽃들이 노래하네, 춤추네, 뭐 이렇게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 생활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담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별로 볼 수 있고, 소녀로 볼 수 있고, 네. 계속 이 작업할 때는 내가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음악을 하는 연주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게 소리면 소리로 전달됐으면 좋겠고, 향이면 향으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작업했어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림으로 연주하다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연주하다라고 해서 마지막 이게 네, 집 주변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랑 날짜를 기입하고
이런 식물들을 그리는 거죠. 이때 그릴 때도 오른손으로도 그려보고 왼손으로도 그려보고 조금씩 달라요. 종이를 안 보고도 그려보고 계속 기록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런 다른 장면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도 정화기도네요. 뭐를 어떤 감정을 해소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거를 쫙 쓰고 잘 보면 손이 있고요. 발이 있어요. 늘 제 그림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숨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마음이기도 하고 손이 마음이다. 요즘 하는 작업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마음이 양손에 산다면 이 손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뭐 하고 싶으세요? 손에 마음이 산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래? 하고 싶은 거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기타 연주하고 싶고, 아, 기타 연주하고 싶으세요? 야구공 던지고 싶고, 저 사진기 셔터 누르고 싶고. 지금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여기 마음이 사니까 이 마음이 산다면 얘는 뭘 하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얼굴 있고 손 이 그림.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이게 내가 힘이 좀 쌓이면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싶어. 아직은 이걸 그리고 있어요. 좀 있으면 좀 더 그거를 좀 더 나아가면 주제는 똑같이 실 같은 감사 사랑이 되고 그림책 형식으로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녹여내겠죠? 이 식물들은 그렇게 걸으면서 수집하신 거예요? 죽거나 따거나. 왜 식물들이 특별히 이렇게 죽고 싶고 그리고 싶은 소재죠?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일상의 불안도가 좀 높다고 생각돼요. 이게 사계 바람꽃을 봤어요. 보통 줄기가 튼튼해야 이렇게 잘 자라고 튼튼할 것 같은데 얘는 엄청 얇은 줄기에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뻤고 아 그래 왜 흔들리면 안 돼? 흔들려도 되지. 그런 생각에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선생님인가요? 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도 그 수호천사나 이런 것도 관심 있거든요. 각자를 지켜주는 혼이 있을 것이다. 신령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참 뒤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했을까? 왜 그렸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얼굴이나 이런 거 네. 있는데 지금 선생님 그림 보면 참 이게 약간 무슨 세포의 모습인지 아니면 뭐 거시적인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생명체의 모습인지 알 수 없는.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하트 한 개와 하트 한 개를 합쳐서 끝을 두 개 만들어서 하트를 모양을 그리고 관찰한 식물을 여기 담아보자. 네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런 글을 적어줘요.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고 있다. 가고 싶다겠죠. 계속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누구를 좀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싶고. 아까도 정화기도라고 표현하셔서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쓱쓱쓱 이렇게 뭐 찍어 끄적끄적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셔서. 네. 이때 한 이쯤 오니까 나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늘 밝은색 쓰잖아요. 이때 되니까 아 이게 흙과 백이 나눠진 게 아니다. 이 검정도 내가 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까지 하고 또 한참 안 그렸을 거예요. 그 선생님 보면은 네. 이 작품하고 약간 하트인지 잎사귀인지 뭔가 그런 거 형태로 뭔가 이걸 비슷하게 하신 거 아까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고 네. 이 형태의 근원이 뭐예요? 잎사귀예요? 맞아요. 제가 관찰했을 때 자연물이 이런 형태를 제가 본 것들을 많이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길게 그리기도 하고 통통하게 그리기도 하고 거꾸로 그리기도 하고 반복하는 거죠. 뭔가 선생님 작업에서는 그런 잎사귀, 식물 이런 게 많이 관여하네요. 관찰 대상이 되니까 아, 식물들이. 그런 곳을 주로 가요? 가는 거 좋아해요. 네, 한창 맨발 걷기 꽂혔을 때 맨발 걸으러 다녔고요. 그럴 때는 어디를 주로 갔어요? 맨발 걸을 때는 바닷가가 제일 좋다 그래서 각종 바다들 다 다녔어요. 자, 이제 이쪽 오니까 많이 컬러풀해지네, 그렇죠? 근데 시기는 이게 좀 더 앞인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이게 5월이고 이게 4월이네요.
뭐 이 중에서 여기서 선생님이죠. 저는 아니고요. 아 진짜. 네, 아까 그 손 모양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마음이 단다면 무엇을 할까? 그 전 단계였어요. 앉기 전에.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눈을 감고 그려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 처음 그렇게 한 작업을 눈을 감고 해봐야겠다는 게 연습상의 의미였어요? 아니면은 그런 책을 봤어요. 네, 관찰력을 높이는 책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하진 않고요. 이게 계속 그리다 보면 조금 손이 익은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돼요? 진짜? 네, 누구나 되죠. 누구나 할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과연 그려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포스터 이 메인 사진 하트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거예요. 하트 두 개가 합쳐져서 두 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도 자연물에서 관찰한 잎에서 가져온 거죠. 그 여름에 한창 뭘 봤냐면 덩굴 식물 있죠. 예. 보통 뿌리가 땅으로 내리고 위로 자라잖아요. 얘들은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뿌리가 어디를 내리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상태가 이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그 메모장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떠오르는 글들, 들리는 글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림이랑 썼고. 그러니까 왜 하는지는 한참 후에 아는 게 이런 이유기도 해요. 뭘 그리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자, 요거는 고양이도 있고 가방에도 뭐가 들어있고. 가장 최근에 그린 거예요. 이건 선생님 맞죠? 네, 저예요. 얼굴에 뭐 해놨어 보니까. 얼굴이 제가 그 항생제증 여드름 나트 있잖아요. 그게 내가 겪어보니까 별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내가 겪어놨으면 내 여드름을 별로 그릴 거라고, 반짝반짝이는 별로 그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납작하게 동그랗고 좀 길쭉한 형식인데 왜 이렇게 납작한 얼굴로 그렸어요? 계속 점점 더 단순하게 그리고 싶다. 제가 장욱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동그라미 하나 탁 그려놓고도 너무 큰 울림이 있으니까 좀 더 단순하게 그리자. 단순한 선이 안 그려지니까 지금 모양자 있죠. 저 자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자로 계속 한 100번, 1000번 그리면 없이도 그려질 거다. 이때가 한창 아팠을 때예요. 그 한의사 선생님이 앉으면 힘드니까 서서 그려라 이러는 거예요. 서서 그리는데 서서 이제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 그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통증이 오는데 이걸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선생님 인간적으로 네. 아프면은 네. 만사가 뭐 쉽지 않잖아. 네. 그런데도 그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때 그랬어요. 그리다가 멈췄어요. 너무 아파서. 나는 대단한 예술가는 아니구나. 그냥 쉬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도는 했죠. 시도는. 왜냐하면 내가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지는 몰랐으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이때부터 하트 모양에 꽂혔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예술가는 예술가다 그렇죠? 네. 하트 갖고도 최소한의 움직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니까 이렇게 해소해내는 게 내한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어떤 이유를 묻는 것보다 그냥 내추럴인 것 같아,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와, 다 예쁘다. 다 이렇게 티셔츠 만들면 예쁠 것 같아. 점점 뭐가 뒤로 와서 좀 뭐 재질이 많아지네요. 네, 뭐가. 한지 그 원데이 클래스 들으러 가가지고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한지가 나왔네요. 마음이 작아져도 한다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마음이가 등장해요. 걔도 이제 손 모양인데 거기 이제 마음이라는 거를 똑같이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얘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업을 되게 관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건지 어려울까요? 어려워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점이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 해보면 중에서. 할 수 있어요. 안 해보셔서. 차라리 이런 그림들이면은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센싱이 되는 거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선생님 아까 물어본 거 질문을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바로는 뭔가 가서 그림이 쫙 그려져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해. 계속 반복 설계를 반복. 해요 반복. 그러면 이 그림도? 이렇게 할 걸 미리 생각해서 계산하고서 그림을 그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더 선생님 작품을 좀 더 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